안녕하세요. 이노스톡입니다. 일단 축하할 일이랑 슬픈 일을 동시에 했잖아요. 축하할 일은 드디어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이번 달 말에 다음 달 맞아, 다음 달 말에 출산 휴가에 드디어 들어가. 이렇게 쉬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진짜. 없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랬으니까. 2008년부터 거의. 그때 내가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갔다가 광화문 ING 저기 IFC? 광화문 SFC 그때 거기 처음에 직장이었죠. 저기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오리나 연구원이 큰일 났네. 오리나 연구원이 이제 축하할 일이지만 없으면 이거 유노스토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아니 저희 참 하여튼 어때요? 요즘 그 컨디션은?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위대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새삼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절대 부성애가 모성애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부성애는 이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고 모성애는 자기가 함께 자기 몸의 일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다. 그렇죠. 하여튼 마음 편히 먹고 근데 그렇게 야 진짜 오리나 연구원이 독종이라는 게 그 와중에 자료 쓰고 또 방송도 이거 한 달에서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하여튼 우리 이 애기 이름은 정해놨어요? 아니요 아직. 그래요?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하여튼 결혼을 우리 조카가 할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 이름이 지호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겼냐면, 이 지호란 이름이, 그러니까, 또 이름이 예쁜 편이잖아요. 그쵸. 저 나이 때 60년대생이니까 제가 이름 예쁘게 지라고. 왜 이 말을 왜 했지? 하여튼, 미국 그 월스트리트에서 인터뷰했던 그게. 하여튼 되게 이제 결혼할 건데, 하여튼. 잘 됐네요. 그쵸. 하여튼, 우리나라 연구원 축하하면서도 야 힘들어 보여서 내가 마음이 안쓰럽네. 이 방송을 하면서 야 속으로 그냥 저 인간 저렇게 임산부 힘든데 일 시킨다고. 근데 보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하던데 우리는 뭐 세미나도 다니고 지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들 뭐래세요 이렇게? 좀 별로 티 안 난다고. 난 거짓말 안 해. 무티가 어떻게 안 나? 내가 우리나라 걸 내가 몇 년 전, 8년 전부터 아는데 9년 됐는데. 거짓말이었구나. 아니 티 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지. 힘들어 보이지.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건강한 거지. 근데 찬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유통업체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플랫폼도 그렇고 뭐 상당 기간 이거 특히 유통업종이 참 이게 그렇죠. 소비도 안 좋은데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가 올해 팔아봤을 때 저번에 신중호 센터장 최강학 팀장이랑 같이 오래간만에 녹음했는데 가을 이후에 중기인들 돌아오면 명동에 사람 좀 차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와 이건 참 답이 없더라고요. 덜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여기 참 이게 팝업의 시대. 팝업의 시대가 맞는 게 여기 우리 여의도의 현대 보면 맨날 사람들 아침에 가다 보면 줄 서 있고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매출을 크게 늘리나? 이런 고민도 있고 공교로운 것도 우리 동네 여기도 내용 자료를 보니까 좀 약간 들어있던데 경복궁역 근처에 제가 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앞에 다이소라고 있거든요. 거기 난리겠어요. 난 거기 엄청 크잖아요. 저번에 뭐 때문에 갔는데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래서 이제 오리나 연구원이 좀 몇 개월 쉬었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아쉽지만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일위원으로서는 오리나 연구원 내수업종 시장인데 하필은 뉴트럴이야 또. 또 뭐 어떡해요.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우리 얘기 좀 한번 같이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팝업의 시대, 그리고 취향의 시대, 그리고 버티컬의 시대 이렇게 해서 전체 채널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이커머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팝업의 시대.
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그림이 요거 그림이에요. 그림 1번인데, 예. 옛날에는 이렇게 취향, 그리고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덩이로 존재를 네. 했었다 보니까, 예전에 여배우 뭐 트로이카 이렇게 맞아. 그냥 3명 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뭐 누구 좋아하냐 물어봤을 때, 뭐 한소희, 고윤정, 뭐 김다미, 뭐 이런 식으로 김고은, 뭐 되게 굉장히 눈이 약간 작은 분들부터 해서 큰 분들 스타일이 다 다르게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아들만 봐도 우리 둘째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요새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 리즈를 경신하고 있어서 보면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되게 내가 보기에 이쁘더라고요. 이 친구랑도 관계가 좀 좋아질 뻔한 것 같은데 의외로 현재 여자친구 되게 예쁘고 귀여운 친구인데 아까 눈 얘기하니까 눈이 약간 얘는 이렇게 약간 좀 동양적인 분? 응,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 왜 했지? 우리 아들이 절대 얘기하지 말래. 하여튼 취향들은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고. 그쵸. 그쵸.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구매로 이어지기가 이제는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브랜드 만드는 게 예전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게 지금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개인이 접하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수요도 파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하고 상품 제조가 쉬워지다 보니까 공급도 파편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만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구매를 흡수하는 게 결국에 유통 채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 채널들도 굉장히 빠르고 재밌고, 그리고 SNS에 사람들이 찍어 올려서 내가 이렇게 핫한 거에 몸을 실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만 성장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채널들이 좀 영화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진득하게 앉아갖고 2시간 동안 시간을 뺏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쇼폼처럼 좀 빨리빨리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영화 말고 전시가 좀 유행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네, 왜냐면 전시는 똑같은 돈 내도 이제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는 그게 아니라 찍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자랑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좀 소비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다음 페이지에 그림 2번 보시면은 강남 스타일이 2010년에 벌써 이제 14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분이 좀 넘거든요. 근데 뉴진스 슈퍼샤이가 2분 30초 정도로 이제 요새는 3분 넘어가는 노래를 찾기가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드라마 뭐 볼 때도 길게 봤는데 그죠. 다 쇼폰 보다가 그죠. 그런 거죠 뭐. 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공급하는 브랜드 개수도 이렇게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좀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도 같이 좀 겪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모를 하고 있는 게 일단은 백화점 보시면은 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제주도로 팝업은 더현대로.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에 1년에 4번만 가면은 신상이 나왔는데,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에 맞춰서 보통 신상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지금 한 주에도 2-3번씩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더현대 서울이 2년 동안 팝업을 한 320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1년에 2-3번 정도 매장을 계속 바꿔왔던 셈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기존의 백화점이랑은 좀 다르게 20-30대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오기는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방에서 진짜 현대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면 정말 차들이 아침 되면 줄이 들어가려고 쫙 서 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잘 안 가는데 가끔 그쪽 갈 일이 있어 가보면 지하 거기에 사람 진짜 많아. 맞아요. 지하 2층에가 팝업이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대표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 그림 6번에 있는데 객단가가 낮긴 해요. 그래서
백화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2만 원이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업계 내에서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매출이 안 올라오면은 이제 비용 커버가 안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계속 감익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비율 같은 경우 좀 올라간 편이고 영업이익 감소폭이 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빠지고 매출은 좀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실적에는 약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소인데 다이소는 지금 초저가 쪽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레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도 거의 YOY로 작년에 13%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이소랑 올리브영만 사람들 가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두 군데만 가는. 요즘에 딱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그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게 신상이 1년에 그러니까 매달 600대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가서 볼만한 그런 나 맨날 다 똑같이 생겼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네,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팝업 스토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엄청 화제였거든요. 5,000원? 네, 5,000원짜리 후리스. 네, 그래서 유니클로나 좀 이런 무식해서 데 후리스가 뭐예요? 약간 뽀글뽀글한 그런 소재. 요런 건데 좀 뽀글뽀글한 궁금한 게 그럼 저런 옷들은 어디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거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랑 싸게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계약을 직접 해가지고, 그러면 생산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떼니까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어서 싸게 이제 공급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그래도 10,000원은 당연히 넘게 줘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5,000원이면은 커피값도 안 나오니까 요즘. 아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커피가 그러니까. 요즘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공주 세트는 저 누가 사요? 이거 진짜 많이 사 이거 못 이거? 샀어요. 예전에 아니 애들 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 왜? 엄청 장난 아니게 히트쳤었어요. 예. 야, 요것도 한소희 씨가 이렇게 SNS에 올린 거랑 그리고 가수 소녀시대 태연이 하고 나와가지고 엄청 히트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주 세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신제품 기획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달 600개씩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집객이 되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저가 통해서 다른 유통업체 대비해 성장이 좀 잘 나온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이제 돈키호테처럼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좀 그 필수 관광 코스로 바뀌고 있대. 그래서 명동에 12층짜리 다이소가 있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줄 다 많이 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가 화장품 쪽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한 18개 브랜드 정도 화장품 지금 확장을 했고 그리고 회사들이 요즘에 세컨 브랜드 같은 것들을 다이소에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뒤에 보시면은 ODM들이 어떤 업체가 만들었다라고 써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MZ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보고서 이것도 브랜드 제품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팝업 스토어인데 여기도 지금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 신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연새우유 크림빵 같은 것들 엄청 히트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전보 도시락면 같은 알아요. 것들 근데 이거 확실히 편의점이 과거에 비해서 다양해졌다는 게 예전에는 일본 여행 가면 편의점 가면 참 일본은 다양했는데 네네.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곳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좀 큰 편의점 갔더니 정말 뭐 먹는 것도 거의 다양하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나오고 있고 또 SNS 통해서 이제 히트 치는 것들 회자가 많이 되고 있다. 바이럴 통해서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회사는 지금 좋은데 안 나오는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익률이 좋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업체랑 수익성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얘들은 지금 밑에 있고
이마트는 진짜 계속 안 좋네요. 이마트가 본업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신세계 건설 연결로 들어오는 게 적자가 크고 그리고 쓱닷컴도 적자가 조금 이번 3분기 때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가 향후에 좀 실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작년에 야구 잘했던 거 빼고는 다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아요. 노브랜드만 좋고 그렇죠. 네, 저가라서 노브랜드도 뭐. 네. 그러니까 신세계는 정말 제가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오랫동안 유통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신세계 주주라면 정말 깝깝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이마트 이게 탁 변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지 이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 정책을 쓴다 뭐 이런 거 정도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일단은 신세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화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연세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안 와서 또 주가가 안 갔고. 그러니까 이게 네. 주주 입장에서는 뭐 단순하게 뭐 PBR 밸류로 보면 싸잖아요. 너무 싸죠. 근데 그 PER 로 밸류를 봐도 이렇게 싼 이유가 성장이 없었어요. 뭐 같아? 진짜 편하게 오늘 진짜 오늘 어차피 1년 동안 한 몇 개월간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뭐 지금 업데이트 안 해도 되잖아 실적 시대. 뭐 지금 왜 안 되는? 신세계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주라면 야 이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의 여러 책을 보고 저도 책 소개 같은 거 가끔 하고 투자서 쓰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외국의 투자서를 참고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거든. 이게 경영진의 정성적인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 문제가 없지는 않죠. 그런 거야? 네. 그리고 성장이 없는 것도 맞고, 그리고 성장이 없는 거 플러스 기대 대비 이익이 더 안 나오는 것도 맞고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벌리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않아서 계속 실패 때문 아닌가요? 이마트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신세계는 계속 뭔가 중간에 그러니까 유통업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는 게 연결 자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세계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세계 인터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고. 내가 저번에 저기를 한번 갔었어요. 여주 신세계 아울렛. 뭐 예전에 그거 느낌도 안 받더라고. 예전에는 정말 거기 가면 정말 브랜드들도 많고. 싸게 막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약간 식상하다. 식상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 진짜. 그리고 거기 신세계 인터 거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여기 앞에 요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예. 너무 빨리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큰 배들이 움직일 시장은 아니니까 우리 시장이. 그죠. 하여튼 뭐 첫 번째 파트는 하여튼 이 파편화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그렇게 팝업의 돼서라도 해야지 손님들이 온다. 네, 거기에 안 맞는 거네 그런 회사들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다 여기 안 맞는 회사들이긴 하죠. 그렇죠. 그게 참. 편의점 빼고는. 예. 그러니까 요즘 제일 우리로서 나 같은 사람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회사 바로 앞에도 올리브영 있는데 네. 거기가 맨날 다 똑같은 화장품이라고 음식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먹을 걸 사 먹더라고. 그렇죠. 어. 거기는 계속 예, 방앗간처럼 가야 되는 곳이라서. 그냥 희한해. 진짜. 네. 근데 그게 비단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한 6, 7년 전쯤에는 그냥 중국인들 오면 무조건 바로 면세점으로 숫자가 꽂히는 거였는데 네. 그게 안 나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예전하고 달랐던 점.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그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와이프랑 가서 맞아요. 지갑이라도 하나 사려고 거기서. 근데 거기 물건 살 바에는 뭐 좀 더 주고서라도 더 좋은 제품들이 맞아요. 바깥에 있으니까. 맞아요. 환율도 너무 오르기도 그러니까 거기 했고. 안 사지 뭐. 그리고 거기서. 식상하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면세 업체들이 재고도 많이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도 없고. 네, 면세점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 별로 살 게 예전보다 없어요, 딱히. 네.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 여기 보시는 것 계속 이거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예,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그런 훨씬 더 재밌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사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여행 한번 가면 화장품 사야지. 장난 아니었죠. 술도 꼭 샀는데 맞아요. 술도 요즘은 취향이 달라서
무조건 무슨 위스키하고 뭐 뭐 위스키 하이볼. 종류도 좀 맞아요. 다양한 거 사려고 하니까 그죠. 진짜 맞는 말씀이시네. 예. 그래서 지금 P 곱하기 Q로 봤을 때 면세점을 일단은 Q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목표가 올해 연간 200만 명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려운 목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2019년도 대비해서 여전히 35%밖에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로 봤을 때도 지금 그림이 21번에 보시는 것처럼 면세 객단가가 아직 너무 높기는 합니다.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1,500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600, 700불 했을 때 대비해서는 여전히 따있고 수요가 좀 묻어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PQ로 봤을 때 요게 좀 빠진다고 보면은 Q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야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인들도 지금 흐름이 이렇게 22페이지인데요. 품목으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인기 있는 것들이 비슷해요. 그냥 뭐 화장품하고 패션 제품이나 밥솥, 김 같은 거 똑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옛날처럼 대형 브랜드로 쏠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로 쪼개져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치. 옛날에 면세점이 좀 누리던 그런 지위를 올리브영이 좀 넘겨받은 모양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중국의 그림 35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중국 사이트에서 제가 퍼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한국의 힙스터들이 모이는 곳은 성수동이다. 진짜 성수에 많아요. 저도 중국 성수 중국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 패셔너블한 막 사람들도 많고 그 빵집이 하나 있는데 진짜 들어갔는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 일본 잡지에 소개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일본 애들이 많을 수. 다 사진 찍고 이렇게 있더라고. 엄청 맛있나요 그 빵집? 근데 줄 기다리기 싫어서 들어갔다 나왔을 거야. 야 근데 신기하게 신당이 이렇게 높아요? 네, 신당도 이렇게 높습니다. 성시경 제가 먹을 텐데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당도? 네, 신당도 높고요. 신당 약수 뭐 이런. 네, 약수.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는 대로 뭐 더 이상 명동 쇼핑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중국 명동도 사람 많던데 많긴. 근데 중국 단체는 별로 없고 외국인들은 되게 많은데 예, 중국 단체는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저 유니온페이로 돈 쓴 거 봤을 때 19년도에 1등이 이제 면세점. 근데 23년도에 보시면 비중이 1등이긴 하지만 확 줄어들었고. 그러네요. 네. 매출 건수도 지금 뭐 거의 비중이 50%가 면세였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줄었고 대신에 뭐 인터넷 쇼핑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4등까지만 있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병원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병원이라 하면 이거는 단체 관광객보다 개인들 그 미용이죠 뭐. 그쵸. 예, 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기가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네. 그 미용 관련 회사들은 중국 수요가 확실히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예, 예, 좀. 다 와가지고 엄청 맞고 간다고. 주사 맞고 뭐. 그리고 또 한 번 맞으면 또 메인터너스 해줘야 되다 보니까 계속 한국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싸대요. 우리 누나도 맨날 미국에서 나오면 맨날 그 말하더라고. 아, 그래서 싸다고. 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전하고는 소비 패턴이 바뀐 것도 중국인들의 앞서 보신 내용처럼 취향이 좀 세분화되고 섬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면세 업체들은 사실 올해 계속 매출액은 감소하고 그리고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왜냐면 따이거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면세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좀 투자하시는데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 이것도 아까 주신 얘기했는데 이 호텔 신라 같은 회사들이 실적 완전히 망가지고 이러잖아요. 컨디션 괜찮아 지금? 네. 면세 업체들도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거랑 별로 이제 상관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쵸. 투자하기에 나서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아니면 실적을 들어 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도 안 좋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 화면 띄워주시면 네. 그림 31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하이난 쪽 면세. 근데 그쵸, 여기도 그쵸. 객단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소비 자체가 중국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면 면세 실적을 그렇게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딱히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매출은 따이꼬가 없어지니까 계속 좀 빠질 거고 그렇다 보니 수익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보전은 되겠지만 근데 그게 완전 성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다 보니까요. 결론은 이제 파트 3인데 이 벌티컬 그나마 이커머스 쪽이 낫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도 이제 내년에 좀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지는 회사가 나오더라고. 11번 같은 것도 그렇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매각도 결렬이 일단은 됐고 그 결렬된 거 보면서 야 네. 이거 그 가치에도 안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느낌은 그 과거에 밸류 산정됐던 거 비교하면 그쵸. 네.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쓸 때만 해도 그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간되고 나서 직후에 이제 협상 결렬됐다. 그래서 뭐 결렬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격도 안 사겠다는 거니까 내가 그쵸.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커머스 저희 한 7% 정도 성장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저희가 상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서비스 매출액이 배달이나 인터넷으로 티켓 사거나 비행기표 사거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거는 소비 위축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그쪽 그 서비스 뭐 티켓 이런 거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커머스 성장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거의 뭐 안 늘었다고 그러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별로 봤을 때에도 지금 전문몰, 그러니까 버티컬 쪽이 이런 롱테일, 네이버나 그 쿠팡 대비해서는 좀 더 아웃퍼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건 끝났어요. 롱테일은 그냥 네이버랑 쿠팡이 다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이 결국은 네, 그리고 결국은 양분을 했고 실제로 제가 2018년도쯤에 쿠팡이 BP 찍으려면 매출 30조 넘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롯데쇼핑 정도 해야 된다라고 되게 옛날 방송 보면 있을 건데 이제 매출 30조 나왔어요. 그래서 BP 쿠팡이 찍었어요. 정말 뭐 망한다부터 별일이 다 있었는데 네. 이 소위 이런 플랫폼 이런 비즈니스는 정말 시장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를. 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네이버가 쿠팡 합쳐서 거의 절반 정도 점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금 좀 늘리고 그다음 해외 사업 쪽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대만 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전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타겟한다기보다 한국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30페이지 그림 49번 보시면은 여기 다 뭐 뷰티 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니스프리나 뭐 이런 것들이고 지금 제일 핫 트렌드 상품으로 소팅을 해봐도 첫 번째가 롯데 그 제과 뭐 제로 과자, 뭐 불닭볶음면 소스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을 좀 빨리 배송해주는 포지셔닝으로 일단은 지금 계속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크림 쪽 지금 과금 시작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브랜드 스토어에서 도착 보장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CJ 대한통운 및 이제 네이버 풀필먼트 그 얼라이언스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쿠팡처럼 빨리 하루 만에 이길 배송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근데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아마존의 FBA거든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근데 이거 채택률이 거의 80% 넘어가요. 근데 네이버 도착 보장이 지금 뭐 30% 될랑말랑 하다 보니까 향후에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과금을 하더라도 이제 네이버 실적에는 뭐 크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하나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네이버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느낌이 드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차이인 것 같아. 네이버랑 아마존이 있지만 네이버와 아마존, 그다음에 네이버와 소위 AI도 비교해 보면 뭔가 어설프잖아 다 지금.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만약에 해외 기업을 안 사고 국내 기업을 선택한다면 네이버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딱히 뭐가 없다. 딱히 없지. 네, 이것도 좋게 보면 성장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왜 얘네들 이렇게 느리지?
본 차이인지 가끔 기업의 경쟁력이 뭔가를 요즘 고민을 가끔 하는데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여기서 더 도약하려면 부족한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결국 우리 핵심적인 거는 아까 신세계도 사실 그 맥락인데 정말 이제는 주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이 경영진들에 대한 평가 이 차이 아닐까요? 맞아요. 결국에는 비슷한 걸 하는데 맞아, 비슷한 걸 하는데 왜 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오너와 그쵸 뭐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오너들이 전문 카카오도 경영인과? 그랬고 네. 신세계도 그랬고 그냥 잘했죠. 처음엔 잘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그나마 네이버가 좀 난데도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좀 보는 개념이 그 AI 쪽에서 지난번 11월 초에 데브데이 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가 아시겠지만 이제 GPT-S가 나오면서 이제 개인들도 나만의 챗봇을 자연어로 코딩 없이 그치. 네, 만들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그 GPT 스토어도 나와서 내가 만든 것도 이제 스토어에 올려서 앱 스토어처럼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완전 스마트폰 처음에 앱 나왔을 때 그런 태동 시기처럼 됐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몇 개고 여기에 들어가서 뭐 학습을 얼마나 시켰고 이런 모델의 크기가 되게 중요했었다면은 이제는 그 어떤 서비스에 접목을 시켜서 이걸 레벨업 할지로 좀 시장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라는 그 판단이에요. 말하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게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의 존립 가치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존립 가치. 왜냐하면 검색해서 먹고 살던 회사들 구글, 네이버 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구글에서 제 레포트 관련한 뭐 이런 요약을 찾아야 되는 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앱스토어에 팔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하여튼 세상이 이 첨단 그러니까 이게 한보 빨리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저희 선도 기업들이 뭔가 여기서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어서 그냥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이버가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동의 핵심 주식이어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를 자꾸 요새 반문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뭐지? 뭐 카카오는 빼더라도. 뭔가 일단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다라는 그쵸. 거. 그래서 하나가 잘 돼도 하나가 뭔가 그러니까 예, 항상 삐끗하면은 숫자에 구멍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실. 예, 그런 모습들이 뭐 특히 유통업체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골 때리는 거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는 건데 네. 유통업체들은 그런 게 또 없잖아요. 예,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구난방일 거기 때문에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리고 뭐 포시마크 네이버 그치. 의외로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베이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 여력이 커머스 쪽에서 얼마나 나올지는 좀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가인데 기업 가치 많이 빠졌어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컬리 상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컬리는 일단 지연인데 그 비상장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쓱닷컴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그냥 계획을 하고 밸류를 못 있어서. 받는 것 같아. 근데 지금 11번가가 이번에 1조 안팎이면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PS 멀티플이 그러니까 PSR이 1.3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밑에. 맞아. 여기에도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것도 안 된 거잖아요. 나도 네. 그 아까 처음에 이 말했던 네.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정도 가치면 그래도 뭐 굉장히 뭐 리즈너블하게 싸게 나왔다 봤는데 이거조차도 안 하니 이게 이 정도인데 다른 거는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한창 이커머스 좋았을 때가 막 한 뭐 2.3에서 2.5배였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되게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1조 안팎이고 컬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원하는 밸류 예전에 6, 7조는 뭐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 희한한 게 컬리도 있지만
쿠팡에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 근데 맞아요. 쿠팡 바구니랑 컬리 바구니 가끔 보거든. 쿠팡 바구니가 더 많아지는 거야. 점점점. 쿠팡 로켓 프레시요. 그치. 신선식품 맞아요. 그래서 쓱닥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이제 한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3, 4월부터 IPO 절차 진행을 해서 상장은 뭐 7월에서 9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회사가 원래 적자를 많이 줄여왔었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3분기 때 다시 커졌어요. 그래서 300억대 적자가 또 나왔고 원래 줄이다가 지금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좀 밸런스드 그로스를 하겠다. 그래서 좀 탑라인도 늘리고 적자는 조금 더 감수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장을 아무래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외형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머리 아픈 거는 중국 업체들이 갑자기 또 야, 이게 내가 보니까 저 알리익스프레스 이게 희한하대. 이게 의외로 많이들 들어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많이 썼죠, 저도. 그러니까. 2014년에 맞아. 그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뭐 실험적인 거였는데 네.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그냥 다 구매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리도 지금 1,000억 정도 올해 투자한다고 했는데 핀도어더라고 중국에 잘 몰라. 그 공동 구매하는 회사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 자회사 테무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나라에 7, 8월 달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유통기한에서 말씀드렸던 쉬인 같은 업체들도 들어오고 있고 완전 초저가로 공략하는 중국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이커머스 쪽도 적자 축소 가능할지.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성장이 6.8%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실제로 상품 판매는 더 좀 낮고 그치. 네, 소비 안 좋고 경쟁자 늘어났고 네, 넘버 늘는 게 제일 안 좋거든. 네. 어떤 산업에 N이 늘면은 그죠. 정말 마진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죠. 가뜩이나 여기는 마진 자체가 원래 얇고 얇은데 또 넘버가 또 늘어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매각도 잘 안 되고 이러는 맞아요. 것 같아. 이 가치를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다들 올해는 좀 경쟁 덜 하면서 비용 절감하니까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이어질지 그리고 성장 없이 결국에 손실만 줄이는 거는 뭐 정체랑 다름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머리 아프다. 이커머스도. 그치. 네. 그래서 결론은 내년 소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뉴트럴이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사실 저도 리테일 맡고 있으니까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뭐 이런 표현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여력이 있어야 리테일이 좋아지는데 야 진짜 이게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맞아요, 것들이 금리. 들어오고 아까 이 연체율들이 사방에서 올라오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의미 있게 내려오질 않으면 이런 뭐 저희 그런 부동산 PF 관련된 금리라던가 뭐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리라던가 실질적인 금리들 이런 게 크게 내려오질 않으면 이게 이제 임계치를 넘어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상태까지 빚이 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돈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지 말고 이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소비가 여기 자료에 적으신 대로 여력이 자체가 없어요. 없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가도 올랐고 그 오리나 연구원 세대들이 또 연끌로 집들 많이 샀잖아. 네, 그쵸. 거기들도 머리 아플 것 같아. 머리 아프죠. 엄청 금리가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탑픽은 GS 리테일. 그래? 비용 줄여서. 아 진짜 별론데? 비용 줄여서 나머지 탑이. 비용 줄일 것도 예. 없어.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게 유통업체 10년 동안의 시총 추이예요. 야. 이게 왜 내가 흰색 얘기를 했냐면 사람 잡았어 유통주가. 그러니까 사람 잡는다고 투자자들 뒷목 잡게 한다고 이게 시총이 이렇게 줄었구나. 네,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합리적 소비, 뭐 양극화 소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백화점, 뭐 명품 아니면은 뭐 완전 싼 거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들에서 중간 소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파편화 소비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앞으로 소비를 주도할 이 잘파 세대가 Z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알파는 지금 초등학생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저희랑 다른 점은 날 때부터 카메라를 들이밈 당하면서 자란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는 뭐 유치원 때 뭐 발표하고 이러면 엄마 아빠 캠코더 갖고 와서 찍고 이런 운동의 날, 뭐 이런 날에만 주인공이었다면은 얘들은 깐나게 아기 때부터 내가 주인공인 애들인 거죠. 왜냐면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주고 비디오 찍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뭐 거리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과거처럼 다 똑같은 취향이나 뭐 똑같은 브랜드들의 소비를 저희보다 덜 안 할 거, 그러니까 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파편화는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편처럼 쪼개지는 조그마한 소비라도 계속해서 모아서 흡수해야 되는 게 유통업체들의 과제다. 그게 아니라면 비용이라도 줄여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난 소비를 전체를 우리나라 연구에 책임져 왔으니까 우리 회사 리서치를. 근데 소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소비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주변의 변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그런 변화 중에 핵심인 곳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좀 미용 업계 있잖아. 성형외과.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뭐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성형 수술을 잘 안 했죠. 안 했죠. 해봤자 뭐 쌍꺼풀 정도. 요즘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수술을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쪽에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들 마련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표현하고 자기 동영상 보고 이런 거에 그냥 목숨 거는 뭐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제는 막 자기들이 이제 수영복 입은 모습 같은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수술도 엄청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 성형 수술 중에서도 그쪽 전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참 많이 소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저도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저도 한 몇 년 전에 수영을 이제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때랑 달라진 게 수영복 브랜드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호캉스 가서 수영복 입은 거를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 컨셉이나 이런 패션 수영복들 브랜드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웃긴 게 오마카세 같은데 전 비즈니스 때문에 가잖아요. 가면 그렇게 젊은 커플들이 많아.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너 저기를 기념일날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소비가 굉장히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하여튼 GS 리테일 안 하셔도 돼요. GS 해야지. 네. 갑시다. 토픽을 해야지 그래도. 네, 그 토픽이니까 42페이지이고 내년에 유통업종 커버리지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의미 있는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이 된다. 한 30% 넘게 영업이익 개선될 건데 다른 업체들이랑 이제 좀 차별화되는 점은 이커머스 쪽 과감하게 그냥 철수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적자가 45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거의 분기별로 한 3, 400억씩 났었었는데 올해 많이 줄여서 이 정도인데 이거가 내년에 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편의점 쪽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베이스가 경쟁사 대비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부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개선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슈퍼하고 호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슈퍼는 지금 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연간으로 지금 2% 수준 영업이익률 가능한 체력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호텔은 지금 뭐 성수기 플러스 외국인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행사나 그런 그 컨퍼런스 같은 거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특히나 강남에는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여기서 다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애널리스트데이 강남에서 하면 다 여기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호텔이지? 하르나스.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8배 좀 넘어간 사실 유통 다 싸서 막 4배, 5배 이러고 PBR 0.2배 막 이러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실적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회사가 GS 리테일이어서 예, 요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이제 돌아왔을 때 제가 봤던 것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좀 우울하다고 봤던 소비 환경이 뭐 제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그냥 이렇게 갈 것 같긴 하네요. 네, 뉴트럴로. 참 애증의 종목이 또 현대백화점인데 네. 나도 이거 좋아했는데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못 막는 것 같아. 네, 여기도 그 백화점도 그렇고 지누스가 괜히 인수한 것 같아. 네, 원래는 매출만 좀 나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발주가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 때 발주가 나오면서 매출액이 올라오고 그 수익성도 좋아진다라고 봤는데 그냥 원가 따는 이미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달라진 게 경쟁 강도가 조금 많이 세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쟁자가 좀 등장을 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같이 조금 그런 거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원래 기존에 예상했던 지누스 영업이익 대비해서 조금 낮췄고요. 그래서 실적 낮추면서 목표가도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다 싸요. 5배막 안 되고 근데 이래서. 뭐 싸다고 해도 이마트는 여기 봐 자료에도 있잖아. PBR이 0.2배인데. 네. 야, 이마트도 한때는 정말 이마트 매장 늘릴 때마다 사람들이 막 보고 그쵸. 밸류에이션 그리고 재평가하고. 그렇죠. 쓱닷컴도 성장 되게 좋았었고 근데 쿠팡 컬리 같은 친구들이 또 엄청 공격 세게 하면서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게 됐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잘못 본 부분도 있고 잘 본 부분도 있지만 뭐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뭐 매크로하게 내수 경기 측면에서도 고민이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나라연구원 자료 이렇게 보고 해보면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었다는 게 참 무서운 맞아요. 거네요. 유통이라는 건. 네. 취향이 바뀌었는데 이거에 적응한 기업들이 상장 기업에서 적다 보니 네. 상장 기업의 시총이 줄었고 그 잃어버린 파일을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네. 그 가져간 사람들의 형태를 잘 뒤져보시면 그쪽은 시총이 많이 늘어 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뭐 의류업체도 있고 사실 화장품 업체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있고 다양하게 뭐 그 미용업체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가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구원 이제 한동안 못 보니까 더 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일단 잘 갔다 오시고 난 아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요? 취향 저격. 자료도 취향 저격이고 종목도 취향 저격으로 가야 된다. 네. 취향 저격. 저는 빨리 올게. 그래. 천천히 와서 뭘.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올게로 마무리 질까요? 마지막은 빨리 올게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올게요. 빨리 올게요. 네.